진도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이차함수를 할 건데 얘와 요거부터 일단 설명을 할게요. 요거를 설명을 안 하고 가면은 여러분이 그 문제 풀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일단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방정식 지난주에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 뭐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어떤 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ax제곱 bx c는 0일 때 단 a가 0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오케이? 2차 함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2차 함수꼴로 바꿀 수가 있는데 함수는 뭐야? y는이잖아, 그치? y는 그치. 이렇게 바꾸면 함수가 돼요. 근데 요 2차 함수는 뭐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뭔데? x가 막 정해져. 그럼 뭐도 정해져? x 값이 정해지면 y 값도 정해지겠죠. 그럼 그 y 값이 뭐가 될 때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0. 그러니까 2차 함수 중에서 요 2차 함수 중에서 y 값이 0이 될 때를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는 거야? y 값이 0이 될 때를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2차 함수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식을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면 2차 함수가 되는 건데 그 2차 함수 중에서 y가 0인 친구를 찾으세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y가 1인 걸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예를 들어서 풀고 싶으면 이항을 해서 1을 넘겨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봐도 되잖아. 그러면 이거 봐봐. 함수에다가 y 대신에 1을 넣어도 내가 그 2차 방정식처럼 또 풀 수 있잖아. 꼭 0이어야 내가 2차 함수랑 2차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꼭 0이 되는 것만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y 값이 1이든 2든 뭐 루트 2든 나머지도 다 뭐처럼 풀어나갈 수가 있다? 방정식처럼 풀 수가 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야? 여러분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알아 몰라? 그거부터 설명해야 돼? 해보자. 네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앞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사실 이번에 여러분이 배울 때 이거를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처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 여러분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해야 돼? 그치, 막 대입하잖아, 그치? 그거를 진짜 한번 해볼게요. 자, 1을 넣어보자. 1이겠죠? 여기 있어요. 2를 넣으면 뭐가 돼요? 4. 그럼 0을 넣으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 해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는 모양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무슨 볼록이라고 해요? 아래로 볼록.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을 결정하는 건 뭐야? 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결정하는 건 뭐다? a다. 그래서 a가 양수면 뭐라고 부른다?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a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내가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0일 때 0이고 뭐예요?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4,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 그려지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음수면 뭐가 된다? 위로 볼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내가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어. 그럼 일단 뭐를 무조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야? A. 요 A가 양수면 그냥 어떻게 그리면 돼? 그냥 아래로 볼록하게 대충 그리면 돼.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대충 그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또 뭘 찾아야 돼? X축이랑 Y축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요. X축이랑 Y축은 그냥 내가 설정하기 나름인 거잖아.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건 뭘까? 여기서 뭔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꼭지점.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찾아야 되는 건 첫 번째 A의 부호. 그 다음에 뭐를 찾아주면 된다? 꼭지점. 자 그럼 아까 내가 여기가 꼭지점이 0,0인 이차함수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고참 개수가 그냥 A다라고만 생각할게요. 뭔지 모르니까. 최고참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만 일단 쓸게. 이렇게 돼도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라고 볼 수 있겠어? 0,0.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꼭지점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래서 그래프가 다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단 말이야. 그럼 요 점의 꼭지점,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지? 0,0에서 P만큼 Q만큼 움직였어. P, Q가 되겠죠. 그러면 요 이차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지? X에서 P만큼? 이걸 안 배웠나? 아직? 평행이동 할 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이렇게 하자. 자, 얘들아, 요 A가 의미하는 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도 있지만 여기서 A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포물선의 모양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포물선의 모양. 그럼 봐봐, 얘들아.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건 이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이거 이차함수식 쓸 때 A는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내가 P를 넣었을 때 Q라는 함수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P를 넣었을 때 여기다 P 넣으면 뭐가 돼? 0이 되죠. 그럼 여기 뒤에 Y값이 Q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이차함수식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봐봐. 여러분 이게 뭐야? 이렇게 표현이 됐어. 이차함수식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봅시다. 어디까지를 묶어줘야 될까, 그러면? 이걸로 만들 거야. X까지 뭘로 묶을 수 있어요? 3으로 묶을 수 있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는 여러분이 묶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얘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저런 식의 꼭지점 형태의 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완전제곱식. 그럼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완전제곱식이 돼? 1. 그럼 1을 더했는데 원래 있던 거 더한 거야? 없던 거 더한 거야? 없던 걸 더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11까지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성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묶어서 계산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3 x-1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한 거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한 명씩 확인을 해볼까?
누가 해볼래? 신수연? 먼저 묻고 해도 돼요? 해봐. 뭘로 할 거야? 말로 해봐. 말로 해봐. 말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 말로 하라고 지금 하기 전에. 바로 할 거야? 바로 부를 수 있어? 이 밑에처럼? 뭐야? 마이너스 2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뭐 필요해? 2 아니 4 그럼 이거 4 빼야 되겠지? 그럼 원래 있던 거 그냥 쓰면 되겠죠? 그럼 어디까지만 묶어서 쓰자고? 여기까지만 딱 묶어서 쓰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자, 그럼 이거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일까? 꼭지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일까? 몇, 계산을 해야 돼?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안 돼? 2 컴마 6이야, 2 컴마 6.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2 컴마 6인데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위로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 어디다가 2, 6을 표시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2, 6을 표시하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그리면 이차함수 끝인 거야. 근데 뭔가 좀 더 정확하게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정도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표현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무슨 뭐 몇 사분면이니 뭐 이런 거 지나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없겠죠, 여기는. 자,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0일 때 얼마를 지나?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야? x가 0일 때? 마이너스 2죠. 여기가 0일 때가 마이너스 2거든, 지금? 그럼 x가 0인 게 무슨 축이야? y축. 그럼 여기가 y축인 거야. 그럼 x축은 어디 써야 돼? x축은 y 값이 얼마인 친구야? 0인 친구잖아. 그럼 0인 친구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어디 써야 돼? 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근데 내가 말했잖아. 정확하게 그릴 일이 있어, 없어? 많지 않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꼭지점만 찾을 수 있으면 되겠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요?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했어. 꼭지점까지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아까 했던 거 다시 돌아와서 이거부터. 자, 왜 이걸 왜 또 썼지? 자, 이거는 어떤 두 함수가 연립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두 함수를 연립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이거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랑 어떤 친구?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 0. 그 y는 0이라는 친구를 연립해서 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y는 0이 뭐야? x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면 이거 우리 방정식의 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2차 방정식 근 어떻게 구해? 뭐 이용해서 구해? 뭐 잘 모르면 뭐 인수분해 하거나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뭐 하거나? 근해 공식 쓰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구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해를 구했어. 근데 이 해를 이제 2차 함수 쪽으로 오면 어떤 식으로도 구할 수 있냐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그럼 얘네 둘이 뭐 하겠어? 그래프 그리면? 만나겠죠? 그럼 만나는 교점에 x좌표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된다?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쉬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자, 우리 이거 근 구할 수 있어 없어? 신수요. 뭔데? 근을 구할 수 있다고. 없어? 마이너스 6. 아니, 근의 공식. 예? 아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그치? 마이너스 3. 그래서 x가 뭐야? 2랑 3. 2랑 3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겠어? 나 이거 꼭지점 찾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랑 요 그래프랑 y는 0이랑 만나는 친구를 가지고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이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x축이라고 할게. 그럼 요 2차 함수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여기 x축이랑 x값이 뭐랑 뭐일 때 딱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2랑 3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2, 여기가 3 요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응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매번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쓰고 풀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다 요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겠다. 이해돼요? 그래서 다 그래프 그려서 푸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이해가 좀 더 편하게 될 거다. 와. 혹시 실전 1번이랑 2번 그냥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거니까 한번 볼게요. 얘들아 요게 나왔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거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 2차 함수가 fx니까 y는 fx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우리는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식으로 놓고 풀 거예요. 그쵸? 그럼 얘들아 이렇게 놓고 풀었을 때 이 식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볼 거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x 대신에 뭐랑 뭐를 지금 넣으란 얘기야? 3이랑 5를 넣으란 얘기지? 3이랑 5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야. 자, 그럼 봐봐. 2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1이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x가 3이랑 5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거 두 개가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요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 여기가 y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 모르니까 요 함수값을 내가 k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내가 y는 k라고 봤을 때 여기가 뭐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걸까? x값이 여기가 x값이 얼마일까? 3이 되겠죠. 3을 넣었을 때 y값이 k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뭐를 넣었을 때도? 5를 넣었을 때도 k라는 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전에 한번 배웠는데 식 어떻게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3을 넣었을 때도 K, 5를 넣었을 때도 K. 뭐를 인수로 가죠? x-3. 또 뭐를 인수로 가죠? x-5.
그럼 얘네 두 개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K가 나와야 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fx식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난 여기다 뭐를 넣어주면 돼?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넣으래? 뭐를 넣으면 뭐가 나온대? 1을 넣으면 4가 나온대. 그럼 여기다 진짜 뭐를 넣어? 1을 넣어.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8 플러스 K가 4란 얘기겠죠. 그럼 K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fx식이 어떻게 정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굳이 막 전개를 해야 될까? 난 뭘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F7. 그러니까 F7만 구해주면 돼요. 그럼 어디다가 7을 넣어? 여기다가 x 대신에 7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안 해도 돼. 자, 기다려봐. 기다려보는 게 아니라 잘 봐. 이렇게 했어? 근데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건 이제 거의 안 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풀어도 답은 나와.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아예 안 써도 답이 나와요. 왜? 뭐가 그렇게 웃겨? 자, 봐봐. 얘들아. 2차 함수니까 뭐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겠어? 이 꼭지점이 지나는 거 기준으로 이쪽이랑 이쪽이랑 대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꼭지점을 지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우리가 축이라고 할 거야. 축. 그래서 항상 뭘 기준으로 대칭이냐면 2차 함수는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자, 그럼 봐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잖아. 그럼 이 축의 X좌표는 뭐가 될까? 똑같다라 그랬잖아.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은 거야. 요거랑 요거의 그럼 평균값이겠죠. 그럼 4겠네. 여기는 지금 4인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F1 나왔지. 1은 그럼 어디 있어? 3보다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겠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1이 있겠죠. 자, 1 기준으로 4까지 몇 떨어져 있어? 3만큼 떨어져 있죠. 여기가 3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3 차이나? 혹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떨어뜨릴 수 있을까? 3 떨어뜨리면 여기에 x값이 뭐가 돼요? 7. 그러면 7일 때 함수값이랑 1일 때 함수값이 어떻겠어? 똑같이 떨어져 있잖아.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일 때 함수값이랑 7일 때 함수값이 어떻겠어? 같겠죠? 높이가 똑같잖아. y값이 지금 똑같잖아. 그러면 f7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1 값이랑 똑같으니까 4가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알겠어? 뭐야? 알겠으면 모르겠어. 뭐 알면 알겠다, 모르면 모르겠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항상 이 축이 되는 이 축의 x좌표를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대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있는 식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2번을 한번 볼 건데 이게 뭐야? 여기서 봐봐. 얘들아, 이거는 x 대신에 뭐를 넣으세요? 이런 얘기야. 3-x를 집어넣으세요?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x 대신에 그러니까 3-x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인 거고, 얘는 뭐를 넣었을 때 함수값인 거야? 3 플러스 x. 그거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지금 여기에 x는 3이라는 친구가 있어. 내가 지금 x 대신에 3-x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3-x랑 3 플러스 x는
뭐를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걸까? 자, 3-x라는 건 뭐야? 3에서 얼마만큼을 빼겠다? x만큼을 빼겠다. 그럼 x만큼 빼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여기 어딘가에 3-x가 있겠죠. 아, 여기 x는 뺄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여기 어딘가에 그럼 뭐가 있겠어? 3 플러스 x가 있어요. 그럼 이거랑 두 개가 함수값이 어떤 얘기야? f 3-x, f 3 플러스 x니까. 같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x에 대해서니까 x 대신에 뭐를 넣어도 0을 넣으면 3일 여기다 f3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1을 넣으면 뭐가 되겠어? f2는 f4 아니면 뭐 f3은 했으니까 뭐 f1은 f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뭐를 기준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다? x는 3을 기준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얘는 x는 3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럼 x가 3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꼭지점에 x좌표가 뭐가 된다? 3이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느낌으로. 그럼 나 이거 이차함수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면 좋겠어? 여기다 꼭 넣어야 돼? 내가 지금 여기다 꼭 넣어야 될까? 우리 아까 꼭지점 할 때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어? 식이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 이 문제에서는 a가 지금 얼마인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차함수 식을 내가 요런 식으로 일단 쓸 수가 있어. 2고 꼭지점의 x좌표 지금 얼마라고 확인했어 방금? 3. 그럼 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x-3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꼭지점의 y좌표는 알아 몰라 아직? 몰라. 그럼 여기다 뭐라고 넣어? 뭐 k라고 하든지 뭐 q라고 하든지 아무거나 넣으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내가 이거 k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4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4를 넣으면 F4는 여기다가도 4를 넣어야 되니까 2 플러스 K인데 얘가 1이래. 그럼 K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그럼 fx가 어떻게 정리가 돼버려? 2 x-3의 제곱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럼 이걸 뭐야? 그럼 이걸 뭐 하면 이제? 이 친구를 뭐 하면 내가 A랑 B를 구할 수 있겠어? 전개를 하면. 할 수 있죠. 뭐야? 빨리 해보자. 2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너무 쉬고 와서 너무 정신 못 차릴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괜찮아요? 넘어가도 괜찮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항상 유념을 해둬야 되냐면 요 그래프를 머릿속에 좀 그릴 수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리든 책에 그리든 노트에 그리든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뭔가를 상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의문의 식들이 자꾸 등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요거 지금 봐봐. 얘들아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식을 봤을 때 요 숫자가 똑같아. 요 숫자가 똑같은데 x만큼을 빼고 더한다 요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항상 뭐가 기준으로 대칭이냐면 요 V 표시 친 숫자 기준으로 대칭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야 2차 함수 기본입니다. 기본.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가 진짜 기본만 한 거예요. 진짜 기본만 한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와,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자, 봐봐. 찍어도 되죠?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 2차 함수랑 어떤 직선을 연립을 해요. 직선을 연립을 해. 그럼 뭐가 생긴다 그랬어? 이거 두 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뭐가 생긴다고? 교점. 그럼 이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이 연립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무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랬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계속 얘기할 건데 이거 그냥 이거 인식을 해야 돼. 이거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 그럼 이 교점의 뭐가?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고? 얘네 둘이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해근이 된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봐봐. 우리 요 2차 함수는 그냥 2차 함수니까 이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죠. x축은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x축의 다른 말? y는 이거 알아야 돼, 얘들아. 이거 y는 0인 거 굉장히 중요해. 그럼 얘네 둘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 그랬거든? 그럼 우리 이거 한번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생겼어. 2차 함수 a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 그럼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4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돼.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찾으면 되겠어? 요거 x좌표 지금 알아 몰라? 몰라. 이거 x좌표 알아 몰라? 그럼 뭐라고 할까? 일단 뭐라고 놔볼까?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4랑 베타랑 알파 관계식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뭐야? 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란 얘기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뭐 하면? 빼면 뭐가 된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 베타랑 알파는 뭐를 의미하는 거였지? 요거랑 연립한 해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연립하면 어떻게 돼?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와? a 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가 되더라? 알파랑 베타가 되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살짝 봤었는데? 이 두 근의 뭐?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 공식 기억나 안 나? 두 근의 차 공식 아는 사람? 절대값! 어디다 절대값?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럼 이 문제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 그대로 적용하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지금 얼마야? 4는 최고차한 개수가 a니까 절대값 a분의 여기 짝수 판별식 쓰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루트 4a제곱 마이너스 4ac 해야 되니까 플러스 12a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양변에 이거 a 절대값 a 곱하고 뭐 해주면 되겠어?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6a 제곱은 4a 제곱
플러스 12가 된다, 12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a 제곱이 12니까 12a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뭐랑 뭐가 있는 거예요? 1이랑 0도 있는 거죠. 근데 a가 0이면 2차 함수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1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두근의 차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거 식이 좀 다르네. 책이랑 식이 다르네요. 여러분 책엔 이렇게 돼 있어? 거기도 플러스라고 돼 있어? 플러스 3? 여기?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럼 됐고요. 그래서 그 옆에 3번이랑 4번 있죠? 그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랑 x축이랑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8k 플러스 9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p랑 q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얘네 둘의 길이 차가 3이라고 하는 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차가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봐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차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1분의 루트 4k 제곱 4를 곱하면 마이너스 32k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이제 제곱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4k 제곱 마이너스 32k 6은 9가 되더라. 그래서 4k 제곱 마이너스 32k 마이너스 45는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인수분해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인수분해 왜 안 해도 되냐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인데 합이잖아. 근데 k를 어디서 구할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 구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k가 뭔가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의 합을 구하는 게 내 목적이죠. 이거를 p랑 q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p 플러스 q야.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 두근의 합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럼 두근의 합 공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근의 합은 그냥 8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하는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를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만 우리가 딱딱 뽑아서 잘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또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나 라고 한번 보면 2차 함수가 2,0에서 x축이랑 접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게 2차 함수 최고 참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다 라는 것까지 내가 알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x축이랑 접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제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2,0이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요 2차 함수가 y는 x-2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꼭지점이 2,0인데 여기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축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걸 뭐 하면? 전개하면 k가 4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fx식이 이거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y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요런 2차 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새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예요. 요게 요렇게. 그래서 이거랑 또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얘가 0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얘가 0이 된다. 그럼 또 뭐 하면 돼? 여기서 x축이랑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를 구한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를 구해주면 절대값 a분의니까 이거 1은 생략하고 루트 16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ac니까. 그래서 2루트 5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이거 지워도 되니? 지워도 되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2차 함수.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우리가 아까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냐면, 또 쓸게.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의 x좌표랑 뭐가 같다라고 했었냐면은 얘네 둘이 연립배를 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이 생기는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요 x좌표 두 개 나오는 거랑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2차 함수랑 x축이랑 연립한 요 2차 방정식이 실제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되는 걸까? 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접해. 이렇게 접하면 얘는 무슨 근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중근. 그럼 중근이면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0이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자, 만약에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친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면 요 교점이 없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없는 건데 실근이 없는 거지 허근이 없는 건 아니야. 실근이 없는 거야. 그럼 실근이 없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디까지가 x축이랑 만나는 거야, 2차 함수랑? 어디까지가? 요렇게 두 개가 x축이랑 만나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랑 x축이 만난다라고 보면 판별식을 뭐라고 해주면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그냥 바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난다 그랬으니까 얘가 0이 된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x축이랑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이것만 바로 적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바로 적용을 해주면 25 마이너스 4k가 되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는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랑 6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x축이랑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어차피 판별식을 쓸 거니까 짝수 판별식 그냥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썼을 때 9-2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친구도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또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거를 위에 거를 풀면 k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아니지, 그치? 그래서 k가 여기 마이너스 3부터 k가 2분의 9까지. 그러면 여기에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 여기 2차 함수가 있죠. 2차 함수. 요게 k가 0이 되면 얘는 1차 함수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0은 안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6개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거 문제 풀 때 여기 0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문제 잘 읽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별식 그냥 바로 가져갈 건데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그냥 바로 써주면 2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24k 마이너스 4b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전개를 하고 정리를 해보면 이거 k제곱은 없어질 거고 여기가 4ak인데 여기 이거 있으니까 4k로 묶었을 때 a-6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는데 얘가 이제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k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미 k가 있는 거 없는 거 구분을 지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k가 뭐가 돼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a가 6, b는 9 이렇게 이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그 빨간색 책 465부터 472번까지 그 다음에 그 스프링 교재는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